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재는 오늘 국회 추천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9일 JTBC가 이미 국회 안에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당시 국힘당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건데요. 이래도 여야 합의가 필요할까요? 최 대행은 이제라도 내란숙에 대행을 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맞는 제대로 된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네, 아직 존중을 결정이 한다.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네, 존중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명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당연하겠죠. 않았습니까? 네.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자,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 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제 네.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현명한 결정을 네, 하기 중대한 위해서 결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구를 여러 쟁점에 했다면은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충실한 자세이라면은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이 헌정 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JTBC가 취재해 공개한 국회 측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힘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헌재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달라며 명단도 적혀 있는데요. 이 공문에는 국힘당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의 이름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국힘당 대표위원 직인도 찍혀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건 빼박 증거인 거죠. 누가 봐도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는데요.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해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기였습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선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는데요.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힘당에서도 여당 1명, 야당 2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빼박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설령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의 내란죄를 감추기 위해 헌법마저 부정하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 길은 윤석열의 복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다 끝났다는 사실을 왜 최 대행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윤석열은 파면돼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대행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최상목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11조 여기에 어떻게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권한은 없습니다. 이 절차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넬대 박사 학위하셨죠? 저도 같은 파리학번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영문은 저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항 보이시죠? 111조 사항. 대통령은 President of the 사망을 보시면 shall be appointed from person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스톱.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Based upon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y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권한 대행께서는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단 한 자의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111조. 그 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권한 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국힘당의 광기를 넘어선 그 이상의 광기, 미쳤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집단 광란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일까요? 여당인 국힘당 의원들은 잇따라 내란 숙의 윤석열을 면회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극우를 넘어선 저세상 극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다하다 심지어 국힘당 내에선 민주당이 증인들을 매수했다며 고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한 게 아니냐며 국힘당이 여당답게 극우 세력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윤재욱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훈영배를 밟아! 밟아! 이비서를 밟아! 밟아! 헌법재판관들을 반역자, 역적, 을사오적이라고 부른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 경북 지역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사법부가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며 윤석열 편을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 흔들리지 아닌지는 지금까지 나온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 어느 누구한테도 전해 사실이 없습니다. 결과 좀 한번 보십시오. 김현태 단장 얘기가 뭡니까? 체포 지시 어떤 국회 기능에 무력할 수도 아예 자기는 전달받은 사실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총체로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
아니, 처음에 곽종근 이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등이 만나서 유튜브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의원이라고 옆에서 정정하는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죠. 인원이었다, 또 의원이었다, 요원이었다, 또 끄집어내라, 데리고 나라.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당 의원들한테 손을 탄 거 아닙니까? 민당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손 타고 오염돼서 이렇게 직원들이 올라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이나 국민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특검의 대상이고 이런 게 바로 고발해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놨습니다. 정광훈 목사에게 90도 절을 하며 헌법재판관들을 맹비난한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민주당에게 매수당한 거라며 고발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접견하고 나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답변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며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는데요. 또 법관을 공격하는 집회에 참석해 충성 다짐을 하냐면서 국힘당은 극우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맹비판했습니다. 국힘당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윤석열 접견은 개인 의원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오늘은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힘당 전 지도부를 포함한 친윤계 의원 5명이 내란 숙의 윤석열을 면회할 예정입니다. 노답, 답이 없는데요. 이 위헌 정당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